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터지며 급락장을 연출했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면서 조금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약세이긴 합니다만 한때 6%까지 밀렸던 것보단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4천선 재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코스피가 4천선이 새로운 기준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한때 전장보다 무려 6%, 250포인트 내렸던 코스피가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한때 4천선을 탈환했다가 오후 3시 현재 3.2% 내외 하락한 3,987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천선을 지지하느냐가 시장 흐름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당 9만 6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10만 원대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53만 원대에서 57만 원대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등이 6%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낙폭을 줄이면서 3%가량 하락한 가운데 900선 지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는 사이드카 발동 소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호가가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동시에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매도 공세지만 개인이 2천억 원 매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시아 증시 흐름과 향후 증시 변수도 짚어주시죠. 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에 5만 선이 깨졌다가 오후 들어서 5만 80선까지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도 낙폭을 1.4%로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 장세는 뉴욕발 AI 관련주 고평가 우려 그리고 외국인의 차익 실현까지 겹쳐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 뉴욕 증시 특히 어제 4% 하락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기업 실적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오전 한때 1,449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1,446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오늘 증시는 미국에서 시작된 한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월가 거물들이 거품론에 불을 지피면서 간밤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영향인데요. 거물들의 경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일단 누가 한 발언입니까? 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CEO들입니다. 두 사람은 어제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 리더 투자 서밋에서 최근 증시 상승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기술주 밸류에이션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과열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 2년 내에 주식시장이 10에서 20%의 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드픽 모건 스탠리 CEO도 물가와 금리, 무역 정책, 그리고 5주째 이어지는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거시경제 충격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10에서 15%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정은 시장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AI가 주도하고 있는 증시 상승세가 과거의 버블을 연상시킨다는 목소리도 있죠. 네, 최근 AI 관련 투자 열풍이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당시 투기적 투자로 치솟았던 기술주가 2000년 들어 무너지면서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었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미국 주택시장 붕괴를 예견하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는 최근 상황을 그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우리는 가끔 버블을 본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파란티어 주식에 대해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거품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최근 AI 붐은 닷컴 버블 때와는 달리 수익 기반이 탄탄한 엔비디아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이끄는 만큼 같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환호했던 국내 주식 투자자들과 달리 몇 년 전 유행했던 해외 부동산 펀드에 올라탔던 투자자들은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펀드가 극적으로 대출 연장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뉴욕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대출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자세한 여파를 짚어보기 전에 일단 어디서 운용하는 펀드입니까?
네, 한국투자 리얼 에셋 운영의 미국 뉴욕 오피스 펀드가 지난달 31일 대출 연장에 실패하면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년 연장한 이후 대주단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출을 연장하지 못한 탓인데요. 해당 펀드는 독일계 은행 3곳과 중국계 은행 1곳 등 대주단으로부터 총 3억 5천만 달러를 빌렸습니다. 이번 채무 불이행으로 대출 약정서에 따라 기존 이자율의 5%가 추가돼 연 10.05%의 고금리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는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29층 건물인 195 브로드웨이 빌딩에 투자한 상품인데요. 펀드 설정 당시에는 구찌, 옴니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임차하면서 임대율이 98%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시장 침체로 지난 7월 기준 3개 층이나 공실이 발생해 임대율이 87.3%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기준 설정일 이후 펀드 손실은 31.1%에 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투리얼 에셋 측은 담보권 행사를 유예하기 위한 포베어런스 합의를 체결 중인데요. 당초 해당 펀드의 대출 만기 연장의 핵심은 삼성 SRA 자산운용이었습니다. 대주단 측은 공동 투자자인 삼성 SRA 자산운용의 사모펀드의 만기 연장을 대출 연장의 조건으로 달았지만 현재 삼성 SRA 측에서 펀드 청산 쪽으로 기울면서 대출 연장에 실패한 겁니다. 합의가 체결된다면 일정 시간을 벌겠지만 만약 합의하지 못해 청산이 이뤄진다면 개인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앞서 한투리얼 에셋 운영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유한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으로부터 1,958억 원을 공모펀드로 모집해온 바 있습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최근 연이어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 중 주택 공급을 위한 장관 회의를 신설한다고 예고하며 필사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대통령실이 직접 주택 공급 확대를 챙기겠다는 신호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경제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세 차례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관련 특정 사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김 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각 시도가 역할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급과 관련한 관계 장관 회의도 출범을 하는데요. 김 실장은 공급과 관련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나 국방부 장관도 참여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이 참여한다는 게 상당히 독특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국방부의 참여는 군 소유부지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유일한 걱정이 부동산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토됐던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 CC를 비롯해서 정부 과천청사, 또 서울지방조달청 등 수도권 유유부지 활용 재추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 소비를 본격적으로 조절해야 하죠. 국세청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이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이름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먼저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 금액을 입력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작성되는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한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택자금이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하면 올해 세법에 따라 공제와 감면 금액이 자동 계산돼 저축과 절세 계획을 한 번에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에 전해드린 바 있긴 합니다만 잊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 올해부터 확대된 공제들 뭐가 있는지 다시 짚어보죠. 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되는 금액도 10만 원씩 상향돼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도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특별 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0%까지 세액공제 폭이 넓어지고 기부 한도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일부터는 공제와 감면 항목별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가 제공되는데요.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에 유의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해킹과 무단 결제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고 있는 KT가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교체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단 앞서 SK텔레콤처럼 하염없이 줄을 서야 하는 건 피했죠. 그렇습니다. KT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유심 무상교체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유심교체를 희망하는 고객들은 KT.com이나 유심교체 전담센터를 통해 예약한 뒤 전국 KT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날짜별로 신청 대상 지역이 좀 다릅니다. 시행 초기 혼잡을 고려해서 피해 발생 지역부터 우선 교체를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과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우선 강서구와 관악구 등 서울 8개 구와 고양시, 광명시 등 경기 9개시 그리고 인천 전 지역은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 수도권과 강원 전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서는 오늘 11일부터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도 유심 무료 교체 대상인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서 향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네, 고객들 관심이 더 큰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네, 아직 미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어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KT 김영석 대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KT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와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기와 연관된 소식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요즘이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가 통계로도 본격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자영업자의 수가 코로나 유행 시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사장님들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을 합친 비임금 근로자는 65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지난 2020년 8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비임금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 모두 지난 2007년 관련 조사 시작 이래 8월 기준 가장 적은 겁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 5천 명으로 5천 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역시 424만 1,000명으로 6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등에선 비임금 근로자가 늘었지만 농림업과 운수, 창고업 등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는 33만 1,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는데요. 다만 인구 고령화 속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게를 그만둔 사장님들이 다 어딘가 재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그러면 쉬었음 인구로 유입이 많이 됐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가 아니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1,62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천 명 늘었는데요. 이 중 공부나 가사일 등의 사정 없이 쉬었음 인구가 264만 1,000명으로 1년 새 7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에선 쉬어스մ 인구가 줄었지만 30대 쉬어스մ 인구는 19,000명 늘었고요. 50세 이상 연령층에선 쉬어스մ 인구가 일제히 늘었습니다. 쉬어스մ 이유는 연령별로 달랐는데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은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특히 기승을 부리는 민생금융범죄 적발에 내년 금융감독원이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 적발에도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10% 이상 증액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로 제출한 예산 규모부터 짚어주시죠. 네, 금감원은 올해 예산보다 10% 넘게 늘린 이 5천억 원 규모의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예산 4,489억 원으로 작년 대비 7.9% 늘어났는데요. 그 10%대 인상이 확정이 되면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5천억 원대로 커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 금융위원회 승인은 다음 달 말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규모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죠. 자세한 예산 내역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뭡니까? 네,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 요청안에 민생금융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과 편면적 구속력 관련 조직 신설, 또 자본시장 조사 인력 대거 확충 등이 담긴 게 눈에 띄는데요. 특히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의 금감원 조사 3국 인력이 통째로 파견 나가면서 조사 인력의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대폭 증원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찬진 원장이 밝힌 대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 신설 예산도 이번에 요청이 됐습니다. 여기에 편면적 구속력을 전담할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고 관련 증원 예산도 요청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시행이 되면 분조위의 위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졌습니다. 그 관심을 몰고 다녔던 대표적인 인물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는데 그가 띄운 치킨과 음료가 이후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대표적으로 깐부 치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젠슨왕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회동했던 서울 삼성동 깐부치킨 매장은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기 손님이 몰리면서 해당 테이블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깐부치킨 본사는 이들 총수가 먹었던 치킨과 치즈 스틱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AI 깐부 세트 메뉴도 출시했습니다. 깐부치킨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에 재료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전국 직영점들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또 주목받는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네, 젠슨왕 CEO가 치킨 회동 중에 밖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를 나눠준 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에 빙그레는 공식 SNS에 물 들어올 때 노젓겠다는 문구를 올리고 바나나 맛 우유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경주 황남빵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맛있다고 언급한 것도 주목받으면서 황남빵 주문이 3배 이상 급증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황남빵 바가지 거래와 유사 상품을 속여 파는 사례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국민연금을 신뢰하는 국민이 절반이 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30.8%와 25.3%를 차지해 가장 낮았고 50대와 60대는 절반 이상이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내년 상반기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시각이 절반을 넘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R114는 지난달 22일 이후 전국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가 이같이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지난 2021년 하반기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찬성 비율로 상승 전망의 이유로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이 꼽혔습니다.